할 계획인데 지금 누구의 명의로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좋은가요? 남편 명의, 지금 시청자분 명의. 지금 이제 남편분이요, 상가를 신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그걸 갖다 다른 또 자금을 해서 토지를 취득한다고 하니까요. 남편 명의로 할 때에는 자금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다 한 취득록세 4.6% 정도 내시고 그 부동산을 갖다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라던가 그런 거를 하면 그 절차가 소유권을 바로 넘어오고 뭐 자금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건 받지 않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걱정하시는 게 세무조사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좀 뭐 상가주택도 지으셨는데 거기다가 또 토지까지 산다고 하니까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서 뭐 세무조사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네, 재산을 그 취득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 재산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금을 갖다 자기가 낼 수 있는지 그걸 갖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금, 그 취득 재산에 대한 자금을 갖다 소명할 수 없을 때는 그걸 갖다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따라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취득한 금액, 그러니까 취득 재산 가액의 20% 상당하는 금액이거나 아니면은 취득한 금액이 소명하는 금액보다도 한 그 아까 20%, 그다음에 그 한 2억 원 이하일 때에는 그 아까 그 증여로 추정한다 그랬는데 추정하지 않고요. 또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과세에 의해서 소득금액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상속 재산을 갖다 신고한 거에 있다든지 아니면 매매에 의해서 내가 자산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고요. 또한 재산 취득 가액보다 그게 크다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재산 취득 가액이 소명하는 내가 그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금액보다도 적다고 할 때에는 아까 20% 범위 내, 그다음에 2억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연령이 세대주인 경우에 30세 그다음 이상, 그다음에 40세 이상일 경우에도 주택 경우에는 지금 2억, 그다음에 40세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4억까지는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지금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억 원, 그다음에 40세 이상인 경우는 2억 원까지는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겠지만은 그 부인 명의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기타 자산의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40대 이상으로 봤을 때 1억까지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 조사 이하라 그래도 금액이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도 확실한 그 증여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남편 명의로 할 때보다 그 부인분 명의로 할 때에 그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뭐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건 간에 그런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뭐 그런 기준이나 뭐 금액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네. 재산 그 취득 자금에 대해서 80%까지는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80%까지는 내가 만약에 사업자로서 해갖고 그 소득세 신고한 금액이 있다든지 개인 근로자로서 해갖고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채무 부담을 해갖고 그 내가 전세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출 받아서 한 채무 확인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상속을 받아서 아니면은 증여를 받아서 신고한 서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매매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번 게 있으니까 그 매매 계약서가 있다든지 따라서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거는요. 전체 취득 자산 가액의 80%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80%까지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런 시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항상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 세금 문제 같아요. 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좀 세금을 좀 절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지금 부부기 때문에요. 아까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시고 건축업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 부인 명의로 할 때에는 우리 증여세에 보면은요.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는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그 직계 비속 아들이 돈 벌어 갖고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까지 증여세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뭐 내가 남편으로부터 6억을 받아갖고 했을 때에는 6억까지는 자금 출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 명의로 같이 공동으로 할 시에 나중에 가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그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했을 때 토지를 그러면은 나중에 양도소득, 그러니까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공제하고 그다음에 필요재경비,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다음에 기초공제를 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만큼 세율이 6%에서 38%까지인데요.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남편분 명의로 계속 하든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요.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나중에 양도세, 절세 효과에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어쨌든 공동 명의라는 게 부인분 명의까지 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그 부인 명의가 있으니까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그 세대주이면서 40세 이상이었을 때는 한 2억 5천까지는 자금 출처 받지 않는데요. 증여 말하자면은 배우자가 남편이 그 사모님한테 그 증여를 갖다 6억까지 할 수 있으니까 증여세 신고한 그게 있으면은 6억까지는 또 세금을 안 내옵니다. 따라서 그 부부 명의로 공동으로 하더라도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은 또 공제가 되는 거니까요. 부부 명의로 해서 나중에 취득을 했을 때 양도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 답변 내용